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연준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회의 때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 경제만 신경을 쓰고 다른 나라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일본 같은 주요 강대국들의 움직임에는 관심이 없죠. 코로나 이후 미국 위주의 글로벌 경제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면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대표적인 매파 인물인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께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금리를 내려서 경기 침체를 막기에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면서 그렇다고 지금 금리 인하를 주저하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날렸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분의 발언과 함께 구글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애매하게 나오면서 증시의 하락이 더 커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 대선 후보 역시 본인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분의 주요 정책은 달러 약세를 만들어서 미국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시절에도 그러한 시도를 하였고 아마 이것을 또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달러는 자기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를 보통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봅니다. 2017년은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였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첫 해에는 달러 약세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안전자산인 달러가 선호되면서 달러 강세가 2년 동안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의도와는 반대로 나왔던 것입니다. 본인은 중국도 때려잡고 달러도 약세로 만들고 싶었지만 이게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달러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본인은 달러 약세를 통한 재정 적자 감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일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준회의 이야기만 하는데 7월 31일 일본의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미국과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비교해볼까요? 위쪽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아래쪽은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여러 경제지표를 보면 경기 둔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국채금리는 반대로 조금씩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일본의 경제는 좋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일본의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어 이것으로 10년물 국채를 매입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를 찍어 누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엔화의 약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규모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를 덜 찍어 누르니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2012년부터 아베노믹스를 도입하면서 돈을 찍어내어 국채를 꾸준히 매수하면서 국채 금리를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엔화의 약세를 불러오고 있죠. 엔의 약세로 인하여 수입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본의 전체 물가 역시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예전에 나왔었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글로벌리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공급망 문제까지 가미되면서 일본의 물가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언제까지 엔화의 약세를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이번에는 진짜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달러의 약세와 상대적인 엔의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일본도 지금의 엔화 약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기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일본을 배신하고 엔화는 꾸준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 찾아온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에는 더욱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서 엔의 강세를 유도하려는 중입니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기시다 총재의 임기가 9월까지이고 9월 달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통해 재선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 국민들이 엔화 약세 때문에 힘들다고 난리입니다. 엔화 약세로 수입 물가 상승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면서 못 살겠다고 난리죠. 그래서 일본은 엔화 약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3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과연 일본이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금리 인상을 당장 하진 않겠지만 엔화 강세를 유도할 수 있는
양적 완화 규모를 대폭 축소하든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요? 그런데 엔화가 강세로 다시 움직이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엔화가 쌀 때 저렴해진 엔화를 이용해서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등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화가 저렴하면 이러한 투자는 매우 좋죠. 그런데 반대로 엔화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투자자들은 환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해 놓은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다시 엔화로 환전하여 자금을 회수하지 않을까요? 이 과정에서 엔화를 이용하여 투자해 놓은 자산들의 가격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엔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엔화 강세를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엔화 강세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엔화 약세의 피크는 찍었다라는 게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달러 약세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당분간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코로나 이후 저렴해진 엔화를 기반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엔화의 급격한 강세가 나타난다면 이런 게 오히려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일본 공적 연금 펀드의 자산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자기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해외 채권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엔화가 저렴했기 때문에 투자가 용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자산 중에서는 미국 투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강하게 나온다면 미국 증시의 타격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한국의 코스피도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시기별 코스피 하락폭을 보면 많게는 30에서 50%, 적게는 10%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개별 종목의 하락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 자체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급진적인 청산이 나오는 경우에는 경제 위기 때 발생됐고요. 경제 위기가 터지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엔화가 선호되면서 엔화 강세와 함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만 없다면 완만한 청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완만한 청산이 나올 경우에는 코스피와 미국 주식 모두 적당한 하락만 나오고 끝났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일본에서 엔화 강세를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겠습니다. 엔화 강세 흐름이 강력하게 나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강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에 충격이 올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엔화 강세 흐름이 약하게 나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약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는 약한 조정을 겪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릴 만한 경제 체력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야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5.5%라는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지금은 경제 체력이 약해졌다면서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긴 하지만요. 일본의 분기별 GDP를 보겠습니다. GDP의 전 분기 대비 증감률을 자세히 볼게요. 현재 3개 분기 연속으로 GDP의 역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록색으로 표기된 민간 소비는 4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일본 경제가 심각하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금리를 올려서 엔화를 강세로 만들면 불만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7월달 통화정책회의 때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최대한 연준의 눈치를 보면서 일본 중앙은행은 행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급격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보다는 완만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